안녕하세요. 차 또박이입니다. 지난해 3월 우리나라에서 일반 사람들도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낮은 가격의 LPG와 조용한 엔진 덕분에 많은 LPG 차량들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중 국내 최초 LPG SUV QN6 LPE가 많은 판매량을 보이면서 르노 삼성의 간판 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 르노 삼성 QN6 LPE가 어떠한 장점들과 아쉬운 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우리나라에 QM6가 처음 출시되었을 때 멋진 외관과 세련된 디자인에 다들 감탄하였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도 경쟁 차종보다 더 세련된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면 디자인은 SM6와 동일하다고 봐도 될 정도로 비슷합니다. 대형 그릴 양옆에는 르노 삼성만의 데일라이트 디자인과 LED 헤드라이트, 도어와 핸들에서부터 헤드라이트까지 이어지는 라인은 프랑스차의 디테일이 보였습니다. 휠도 19인치의 22555 사이즈가 장착되어 경제성도 살리면서 차량과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었습니다. 후면 디자인 역시 SM6와 비슷합니다. 범퍼와 트렁크 사이의 디자인은 헤드라이트의 모양과 비슷하게 되어 있고 길게 이어진 명발관 테일램프는 르노 삼성 차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가솔린이나 디젤 모델과 다른 점은 LPE 배지의 유무만 달랐습니다. 실내 디자인 역시 처음 출시하였을 때 수입차보다 고급스러운 실내 디자인으로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차량에 탑승을 하거나 위험한 상황일 때 잡을 수 있는 손잡이가 있고 LCD 계기판과 8.7인치의 모니터 덕분에 실내가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LCD 계기판과 모니터는 차량에 탑승을 하면 웰컴 애니메이션이 작동하고 앰비언트 라이트의 색에 따라 색이 달라지는 점은 좋았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의 색은 총 5가지였습니다. 센터 패시아의 모니터는 인터페이스를 개선하여 반응성이 빠르다고는 못하지만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였습니다. 메인 화면에는 현재 미디어 정보와 내비게이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큰 화면으로도 볼 수가 있어 시인성이 좋았습니다. 앞좌석 시트의 편의 사용로는 마사지, 통풍, 열선 실트를 지원하고 럼버 서포트와 허벅지 받침대를 조절할 수 있어 괜찮은 착장감을 보여주었습니다. 뒷좌석 시트도 패밀리카로 사용하기에 적당하였습니다. 센터 터널이 높지 않아 가운데에 아이가 앉아도 불편함이 없어 보였고 뒷좌석 넓이는 키 181의 성인 남자가 다리를 꼬고 앉아도 충분할 만큼 넓었습니다. 착장감은 시트에 작은 구멍들이 있어 땀이 차지 않게 해주어 쾌적하게 앉을 수 있었습니다. 뒷좌석의 편의 사용으로는 USB 충전 포트와 열선 시트가 있었습니다. 버튼들의 재질은 일반적인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수납 공간은 약간 부족하다고 느껴졌으나 일반적인 가족들이 수납하기에는 충분하였습니다. QN6의 편의 사양은 상당히 많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앞좌석 통풍 시트 및 열선 시트, 앞좌석 마사지 시트, 뒷좌석 열선 시트,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스티어링 휠 열선, 전동 트렁크, 후방 카메라,
고속 무선 충전, 애플 카플레이, 오토 클로징까지 많은 편의사양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동급에서 유일하게 앞좌석에 마사지 시트가 장착되었습니다. 장거리 운전을 할 때 마사지 기능을 사용하면 졸음을 깨우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후방 카메라는 스테ering 휠과 연동되어 궤적과 함께 양호한 화질을 보여주었습니다. 동급 중 최초로 고속 무선 충전이 되어 최신 스마트폰을 빠른 속도로 충전이 가능하였습니다. 스마트 키를 가지고 차량과 멀어지면 자동으로 잠기는 기능은 정말 편리하였습니다. 오디오는 기본 오디오인데도 저음, 중음, 고음이 균형이 상당히 잘 잡혀 있어 듣기 좋은 음질을 들려주었습니다. 엔진 성능은 140마력, 19.7토크를 자랑하며 CVT 미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QN6에 장착된 CVT 미션은 자동 변속기처럼 작동하여 이질감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가속 성능은 조금 답답함이 느껴지는 가속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초반 가속력이 상당히 부족해 고속도로에서 갓길에 합류를 하거나 중고속에서 추월을 할 때 너무 답답하였습니다. 브레이크 성능은 그 브레이크를 잡아도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브레이크가 차량을 잘 멈춰준다는 느낌은 없고 간당간당하게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브레이크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초고속 주행에서 브레이크를 밟더라도 상당히 많이 밀려 주의를 요구합니다. 엔진 소음은 광고에서도 자랑을 하듯 정말 조용합니다. 미안, 여보. 하지만 차가 정차를 하였을 때만 조용합니다. 차가 저속에서는 조용하지만 시속 80km 이상이 되면 노면 소음과 풍절음이 동시에 들려 상당히 거슬렸습니다. 주행 소음이 큰 이유를 생각해보니 정차 중엔 엔진이 너무 조용하여 주행을 했을 때 다른 소리들이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연비는 LPG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연비 테스트 구간 모포 평화광장에서 무한 국도 휴게소까지 리터당 10.5km를 기록하였습니다. LPG의 가격을 생각한다면 1만원에 1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8.7인치의 센터페시아 모니터는 반응성은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불편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조기를 설정하려면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리듯이 터치를 해야 하는데 반응도 상당히 느리고 씹히는 증상이 있어 운전 중에는 사용이 불가능하였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인터페이스가 너무 아쉬웠습니다. 목적지 검색을 하려면 여러 메뉴를 거쳐야 검색이 가능하여 운전 중에는 사용하기 너무 불편하였습니다. 버튼의 조작감도 너무 저렴하였습니다. 크루즈 버튼의 위치는 르노 삼성의 차라 이해를 하지만 경차의 버튼 조작감처럼 저렴하게 느껴졌습니다. 도어의 앰비언트 라이트는 차라리 끄고 다니는 게 나을 정도로 마감이 영성하였습니다. LCD 계기판의 반응 속도도 동급 중에 제일 느려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속도 게이지가 올라가는 것도 느리고 내려가는 것도 느렸습니다. 아쉬운 점이라고는 하긴 그렇지만 시동 지연이 있는 점도 아쉬웠습니다. 평소에는 괜찮지만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상당히 답답할 것 같습니다. 차가 조용하다 보니 잡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시속 80km 이상 되면 암레스트에서 소리가 지속적으로 들립니다. 안전벨트가 시트에 걸려 완전히 말려 들어가지 않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습니다. 급하게 차를 내릴 경우 안전벨트에 의해 시트가 손상이 갈 수도 있습니다. 차량이 정차하였을 때 디젤 차량처럼 진동이 시트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손떨림 방지 기능이 켜져 있는 카메라가 흔들릴 만큼 진동이 강하였습니다. 저만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시트의 허벅지 부분만 뭔가 낀 것처럼 불편하였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자세를 바꿔보고 허벅지 받침대도 조절해봤지만
불쾌한 느낌은 계속 느껴졌습니다. 후측방 경고장치는 반대 차선에 차가 바로 옆에 있어야 작동하였습니다. 가끔은 아예 차가 지나가야 작동하는 경우도 있어 꼭 눈으로 반대편 차선을 확인하고 차선 변경을 하시길 바랍니다. QN6 LPE는 아쉬운 점이 많지만 가격을 생각하면 용서가 되는 차입니다. 현재 시승차와 같은 옵션을 탑재한 타사의 동급 모델을 구매하려고 하면 최소 600만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3천만원으로 풀옵션에 가까운 중형 SUV를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QN6의 판매량 중 47%가 LPG 차량임을 보면 QN6 LPE의 상품성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운전습관이 안전운전을 지향하며 고속주행이나 가족들과 자주 여행을 다니신다면 가성비 최고의 QN6 LPE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차를 구매하는데 제 영상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